안녕하세요. 5분 투자로 성공을 이루는 테슬라의 찬호자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테슬라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 모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로보택시의 사업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우버, 웨이모, 일반 택시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테슬라의 4.2달러 정액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중요한 건 이 가격이 다른 나라에서도 통할지겠죠?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로보택시가 경쟁력이 좋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택시는 세계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비싸다고들 하는데 상대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워낙 저렴해서 그렇지 택시 요금 자체만 보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한국에 들어와도 요금 경쟁으로 택시를 쉽게 밀어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개발했다고 해서 바로 쉽게 서비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상품들처럼 판매가 바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회사들의 의견도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도로교통법이 있어서 그 제도 안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해야 하거든요. 미국은 자유경제 국가라 서비스 확장이 비교적 쉬운 편인데도 이미 텍사스에서는 긴급하게 새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새 법안의 핵심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안전성과 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아직 테스트 단계지만 사고가 나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크니까요. 테슬라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에 사전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를 만든 거죠. 어쨌든 자율주행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은 확실합니다. 중요한 건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그것을 허용하는 제도와 규제 때문에 서비스 속도가 결정된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경우에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렌터카는 자동차 대여 사업 면허가 있어야 사람을 운송하거나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라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제도죠. 각 나라마다 이런 면허 제도가 있고 기본적인 취지는 비슷합니다. 따라서 로보택시도 각국의 제도를 맞추면서 서비스 진입을 시도할 거예요. 재미없는 제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상품 경쟁력을 말씀드릴게요. 일론 머스크는 1마일당 20센트를 언급했었는데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6km당 약 270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타입이죠.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현재 정액제 4.2달러로 테스트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6,000원 정도예요. 한국 기준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1마일당 270원은 충전 비용까지 고려하면 무리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1마일당 6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1km당 373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차저로 충전하면 대략 3만 원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1km당 전기료는 약 75원이죠. 타이어나 기타 비용도 고려해야 하지만 제가 대여 사업을 운영한 경험상 이런 부분들은 다 계산한 상태예요.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리면 우리나라 택시 기본 요금은 1.6km에 4,800원부터 시작해요. 기본 거리 이후에는 1km당 763원이죠. 로보택시가 373원, 택시가 763원이니까 택시의 절반 수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보면 주간에도 평균 50%가 넘는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구간은 5km 내외입니다. 킥보드만 타도 세내 정거장 거리에 약 3,000원이 드는데 로보택시로 7km 정도 이동하고 4,000원 정도라면 버스 이용 고객들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겁니다. 버스에 비해 대기 시간도 짧고 도보 이동과 환승도 없으며 프라이빗하다는 장점도 많아요. 이 정도 차이면 소비자들이 2,000원 정도는 충분히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봅니다. 승객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서비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차량 소유주 입장은 어떨까요? 시속 25km 속도로 주행하고 충전과 손님 픽업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4시간만 로보택시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350km가 나옵니다. 참고로 법인 택시의 경우 하루 식사 시간과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 평균 400에서 500km 정도 주행합니다. 어쨌든 로보택시가 기존 택시 요금의 절반 정도로 잡고 하루 350km만 주행한다고 해도 거리 요금만으로 약 1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 요금 약 2,000원씩만 계산하고 야간 할증 15%까지만 적용하면 아주 최소로 잡아도 하루 20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하루 20만 원씩 365일이면 연간 7,300만 원입니다. 롱레인지 모델 기준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정도니까 불과 1년 만에 투자금을 넘게 되죠. 요금을 이렇게 낮게 잡아도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로보택시는 굳이 논할 필요도 없죠. 미국을 제외하고 서비스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일본, 한국, 유럽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서비스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동남아나 남미 지역은 인건비가 너무 낮고 도로 환경이나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해서 상황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한국, 유럽의 경우 앞서 말한 사회 안전망과 시장 보호를 위해 한국처럼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고 했죠. 이런 여객 자동차나 자동차 대여법 같은 제도에 따라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여 사업자에게 자율주행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할지 아니면 택시 업계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쪽에 손을 들어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죠.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자율주행 기술과 시장 분석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얼마 전 어피니티가 한국 렌터카 기업 중 1, 2위 그룹인 롯데와 SK를 동시에 인수했죠. 최근 현대자동차도 최상위권 렌터카 법인들을 인수하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어피니티의 렌터카 업계 인수는 단순히 렌터카 사업 확대가 아니라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의 면허 기반 독점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대기업의 선택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는 대여 사업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어떤 기업이 공유 서비스를 하면서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면 정부는 결국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재산권을 보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업계는 국가가 보호하는 산업이에요. 타다 금지법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승객이 더 많은데 왜 택시 업계만 보호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전국에 등록된 택시가 23만 대고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승객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만 택시 업계는 집단으로 움직이고 강력하죠. 개인 택시 조합이 전국에 15만 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법인 택시 관련 노사 조직까지 합하면 그 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생계뿐 아니라 차량과 면허증이라는 재산권까지 결합돼 선거 때 강력한 표심을 형성해요. 현실적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정치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대여 사업과 여객 운수 사업 두 면허 중 어떤 것이 자율주행 시대에 더 높은 가치가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확실한 건 자율주행 가치에 대해 기업들은 미리 투자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객 자동차 면허는 이미 높은 가치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15년 전에 택시 면허증이 2억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 8천만 원이었을 때죠. 면허증만으로도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지금은 면허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택시 면허증 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앞서 말한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저는 오히려 택시 사업자들에게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택시 사업자는 정말 좋은 상황이 되겠죠. 노동은 줄어들면서 자산으로 돈을 버는 구조라 면허권을 팔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따라서 면허권의 가치가 다시 한번 크게 오르겠죠. 자동차 대여 사업자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인 제공의 가치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당장 택시 면허증이나 대여 사업자를 갖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보택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의 선진 사례를 잘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보택시가 미국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어떤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수익을 올리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AI가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죠. 이 흐름을 미리 읽고 길목에 먼저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